지피지기면 백전백승. ADHD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ADHD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나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알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ADHD의 실제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편이 너무 많아서 두 파트로 나눠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약과 참고하시면 좋으실 추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음식과 추천 도서,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ADHD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진단율이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보험 적용 수치만 5년 동안 한 2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ADHD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아직도 진단받지 않은 ADHD가 많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단을 떠나서 우리 가족이 이 ADHD와 함께 어떻게 사이좋게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해요. 우선 새학기가 되면 어머님들께서 ADHD를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여쭤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바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와 가정이 함께 관리를 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여쭤보시는 이유는 새로 만나시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또 오히려 말을 꺼내서 나쁜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이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없고 수업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 때쯤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눈에 띌 정도로 활동적이고 수업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자존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선생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일일 생활기록표라고 해서 과목별로 수업 태도를 기록하거나 학교에서의 일과를 가정에 피드백하면서 서로 협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담임선생님과 알림장을 통해서 가정과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도와주세요. 물론 안 그러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세요. 또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아이를 먼 자리에 배치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서 수업 시간에 돌발 행동이 있기 전에 미리 어깨를 잡아주시거나 팔을 잡아주시거나 손을 잡아주시면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아이와 이런 사인을 이야기 나누시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학교에서 행동을 부모님이 모르시고 또 가정에서의 상황을 학교 선생님이 모르시면 적절한 지도가 어렵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눈에 띌 정도라면 미리 꼭 말씀을 드리세요. 아이들에게 혼나는 친구로 인식이 되면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럼 기다리셨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치료는 크게 약 복용과 심리치료나 행동치료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ADHD의 가장 큰 걱정인 약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ADHD 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주 성분으로 페니드, 콘서타, 니키넷,
메타데이트 등의 이름으로 처방되어집니다.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거래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뉴스에 나온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었거든요. 이 약의 효과는 집중력을 높이고 잠을 조금만 잘 수 있는, 하지만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식욕 저하나 구역질, 복통, 두통,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도 부작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식욕 저하와 복통, 무력감, 불면증, 그리고 틱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야경증이나 성장 저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때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을 변경해서 복용할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하고 또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즉각적으로 문제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약마다 지속하는 시간이 다르고 약효가 발현되는 시작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약효가 지속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는 있으세요. 가수 박봄 씨 이야기를 또 하자면 박봄 씨가 ADD라고 기사화된 이유는 암페타민이 주 성분인 에더러를 국제 우편으로 배송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약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페타민류는 처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류다라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ADH 때문이라고 기사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암페타민류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덜한 메틸페니데이트류의 약을 처방해 주세요. 하지만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류의 약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약입니다만 관리를 해야 되는 약인 거죠. 쉬운 약이 아니에요. 용량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케이스마다 발현되는 부작용도 다 다르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원치는 않지만 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충동성과 과잉 행동으로 자주 혼인하거나 지적을 받고 또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도 조절되지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권합니다. 또 아이와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실 때가 있어요.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시간이 필요한 행동치료나 상담으로는 그 기간을 버티기가 힘들 때 권해드려요. 약을 복용하면서 상담이나 행동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죠. 물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행동치료나 활동으로도 변화가 가능하지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 정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권합니다. 아이 주변의 선생님들이 약을 권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중독성도 없고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직 정확하게 20년, 30년 뒤를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신 후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약 복용을 결정하셨다면 의사 선생님을 믿고 궁금하시거나 변동하시는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약을 끊거나 변화를 주시지 마시고 약은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약의 선택은 결국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부모님께서 반 의사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말로 잘 표현 못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시고 조그만한 변화도 의사 선생님과 꼭 나누시기를 바래요. 또 약도 생각처럼 한 번에 딱 맞게 처방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맞는 약과 용량을 찾게 돼요.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도 그렇고요. 약효가 떨어지는 동안에 반동행동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약을 바꾸거나 조금 더 약효를 지속하는 처방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만큼 약을 적응하는 과정까지도 부모님과 아이가 참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중에는 병원을 3곳을 다녀오셨는데 3곳 다 의견이 다르셨다고 해요. 그만큼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다르고 간헐적 단약도 가능한 병원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병원과 함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좋으실 추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심리서적 전문 출판사인 학지사 사이트에 보시면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요. 일반 교양 강의에 보시면 ADHD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을 위한 강의로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살펴보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또 상담 선생님들께서는 가이던스 에듀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온라인 교육에 ADHD 관련 교육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으시고요. 자료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상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커뮤니티 카페들을 이용하셔서 정보를 공유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거북맘대 토끼맘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계신 어머님들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 나누실 수 있어요. 정말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무엇보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피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이에게 맞지 않다면 아이와 힘들게 부딪히지 마시고 피하실 수 있는 것은 피하시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과 추천 도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시면 좋으실 활동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쁜 꽃들도 많이 피었고요. 이번 한 주 우리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도 하시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